그런 것들을 작은 활동 속에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아주 빛나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이 책에. 이제 집에서 어떤 간단한 수학 활동, 10분 이내에 어떤 수학 활동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는 너무 없어. 아이디어는 너무 없고 내가 애들하고 뭔가 재밌게 활동해 볼 만한 거 없을까? 특히 애들이 나이 차이가 조금 있고 막 고만고만해. 그런 애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빨리 안 가거든요. 그럴 때 이런 거 하는 거지. 이게 얼마냐면 지금 16,000원이에요. 16,000원이면 제가 보통 애들 센 문제집 한 권이 그 정도 하거든요. 15,000원에서 16,000원 그 정도 하는데 그 문제집은 한 권을 사면 3개월밖에 못 쓰잖아요. 이건 한 권을 사면 3년 4년을 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철학적 교육 전문가 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서 협찬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책을 한 권 소개할 겁니다. 처음이죠? 제가 이런 걸 다 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책 10권을 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쏘는 게 아니라 여기 출판사가 어디냐면요. 도서출판 넥서스. 도서출판 넥서스에서 책을 10권을 쏠 거예요. 여러분 주소 잘 불러줘야 돼. 알겠지? 제가 이 책을 지금 3주째 보고 있거든요. 뭔 책인데 3주나 보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줄글로 된 책이나 뭐 그냥 어떤 이론에 관한 책들은 제가 그냥 읽어보고 어머 맞아 하고 동의하면 끝나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 책은 활동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책은 활동북이기 때문에 제가 해보지 않고 그냥 괜찮은 것 같네, 편집이 괜찮네 이렇게 하고 이 책을 소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굉장히 꼼꼼히 봤어요. 근데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들춰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오늘에야 비로소 이 책이 진짜 사람들한테 소개해도 정말 괜찮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책을 엄청 많이 접어놨어요, 지금. 이 책은 제가 허락을 받고 찍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여드려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엄청 많이 접어놨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접을 때 기준은 뭐였냐면 얼마나 수학 이론이 잘 들어가 있나 그거하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너무 값비싼 교구로 활용한 건 아닌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엄마들이 활동하기 쉬운가 요거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제가 봤어요. 근데 일단은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되게 수학에 취약한 계층의 나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를 가면 8살부터는 학교 교과서로 수학 공부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4살 이전의 친구들한테는 사실 수학을 얘기하기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때는 아직 이제 언어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물론 감각적인 부분에서 수학을 키워줄 수 있지만 숫자 자체를 저는 숫자나 기호 같은 거를 좀 늦게 가르쳐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 4살 이전에는 뭔가를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이 책이 딱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는 4세부터 8세라고 돼 있는데 저는 사실 5세부터 7세 친구들이 이 책을 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5세부터 7세. 특히 이제 7세,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예비 초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7세가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하거든요. 완전히 유아라고 하기에도 애들이 좀 컸고, 그리고 벌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가장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애들이 6학년 같은 행동을 해요. 고학년 같은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뭔가 너무 애기 같은 행동을 하기도, 뭔가 너무 애기 같은 활동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바로 수학 교과서를 들이대자니 애가 지적으로 조금 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7세라는 나이가 되게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5세, 6세, 5세, 6세, 7세 이렇게 세 나이 애들이 이제 보통 유치원 과정이잖아요. 그 친구 나이대가 제일 이제 수학을 가르치기가 애매한 나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외부의 손을 많이 빌리게 되고 학원도 고가의 학원을 보내게 되고 또 교구도 고가의 교구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아들을 위한 수학 시장이 점점 좀 변질돼 가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유아들은 한꺼번에 많은 걸 배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드는데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럼 어떻겠어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을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만이 아이들이 수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이제 저는 도치만 카페를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이 카페는 보니까는 애기들을 위한 카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애들 어렸을 때는 저 이란이라고 제가 이렇게 카페 활동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카페에 있는 그 젠틀맘이라는 분이 이런 활동들을 만드셨나 봐요. 만드셔가지고 이것들을 해봤던 거지. 근데 해봤더니 애들한테 효과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천종현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이제 감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믿고 계속 다시 들여다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자, 5살부터 7살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학교에 가서 수학 공부를 하기 이전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수, 양, 순서, 길이, 넓이 또는 뭐 측정, 그다음 방향, 높이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배울 수 있게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밌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지만 초등학교 친구들 오른쪽이 어디야 하면 오른쪽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요. 자, 너 빼고 너 말고 너보다 큰 애들 다 일어나.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도 되게 많고 3하고 5 사이에 뭐가 있어? 이렇게 물으면 3하고 5 사이가 뭔지를 모르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 굉장히 기본적인 수학 용어들이거든요. 얘네들한테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높다, 낮다, 넓다, 좁다, 뭐 깊다, 낮다 이런 표현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말들이. 왜냐면 얘네들이 그걸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작은 활동 속에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아주 빛나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이 책에. 이 책은 처음부터 숫자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숫자보다 양을 먼저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양은 어느 정도 아는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4살, 5살 정도 되는 애들이면 적어도 많다, 적다 또는 1개, 2개, 3개, 4개 뭐 이런 정도는 쉽게 양을 셀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숫자를 인지시키는 것부터 지금 시작을 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숫자를 가지고도 공간 감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를 셀 때 또는 숫자를 놓을 때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놓여 있지 않고 막 섞여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1, 2, 3, 4 숫자 순서대로 놓여 있잖아. 그러면 어떤 애들은 갑자기 10이 나오면 10을 오른쪽 끝에다 둬요. 그 다음에 갑자기 뭐 5 이런 게 나오면 중간쯤에 놔. 그 다음 2 같은 거 나오면 5하고 10보다는 조금 더 거리를 두지 않고 앞쪽에다 둡니다. 얘는 무슨 얘기냐면 수하고 숫자들 사이에 그 공간을 인식하는 거예요, 얘가. 그 차례를 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순서수를 인식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지금 여기 5개가 연결된 수가 아니에요. 3, 5, 7, 8, 9, 3, 5, 7, 8, 10 이렇게 써 있어. 이게 지금 3, 5, 7, 8, 10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이게 숫자를 붙여서 놓으면 우리가 수하고 수 사이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못 찾아요, 잘. 어린 애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빠져있는 숫자를 찾아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렇게 숫자를 다 붙여놨을 경우에. 이런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가진 어떤 추상성을 이런 막대기에 숫자를 붙임으로써 여기에 약간 구체적인 어떤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마치 숫자가 정말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하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추상적인 수의 세계를 이해시키는 굉장히 좋은 활동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또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제 4학년에 나오는 그 애들이 돌리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돌리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거 보여주려고 적어놨는데 안 보이냐? 아, 여기 있다. 이렇게 빨대를 이용해서 가운데에다가
이제 빨대를 이용해 갖고 얘를 돌리는 거야. 그럼 여기 뭐를 붙이냐면 이게 포스트잇이에요. 포스트잇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빨대 가운데 납정을 꽂아. 얘를 돌리는 거야. 요런 아이디어도 저는 되게 괜찮게 봤어요. 여러분, 이런 아이디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물론 실제로 활동하기에는 5세, 7세 친구들이 활동하기 굉장히 좋다. 만약에 4세 엄마들이 산다면 좀 미리 공부하는 의미에서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빠른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해볼 수 있겠지만, 아니 이제 5세, 7세 친구들에게 좋다면 조금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수학적으로 감각이 굉장히 느린 애들. 그런 친구들한테는 1학년까지도 이거 되게 재밌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도형 같은 경우 4학년이지만 그런 방법 몰라서 못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비싼 교구 사요. 엄청 비싸요, 교구가. 근데 그런 교구 사지 않고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거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 봐라.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게 지금 종이컵이에요. 종이컵을 되게 여러 개를 붙인 거야. 붙인 게 아니라 낀 거야, 낀 거. 근데 제일 첫 번째는 수가 돌아가요. 두 번째는 기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숫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 마지막에 등호가 들어가. 그럼 내가 얘를 마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열쇠 있잖아, 열쇠. 열쇠인데 이렇게 숫자 돌려가면서 하는 열쇠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종이컵을 돌리는 거야. 숫자 있는 데만 계속 돌리는 거지. 빼기하고 등호는 가만히 냅두고.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만 써놓는 게 아니라 수를 크게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어떤 간단한 수학 활동, 10분 이내에 어떤 수학 활동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는 너무 없어. 아이디어는 너무 없고 내가 애들하고 뭔가 재밌게 활동해 볼 만한 거 없을까? 특히 애들이 나이 차이가 조금 있고 막 고만고만해. 그런 애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빨리 안 가거든요. 그럴 때 이런 거 하는 거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클레이를 이용한 것도 있어요. 내가 이거 다 보여주면 여러분 재미없잖아. 그래서 내가 안 보여주는 건데, 이 책이 얼마냐면 지금 16,000원이에요. 16,000원이면 제가 보통 애들 센 문제집 한 권이 그 정도 하거든요. 15,000원에서 16,000원 그 정도 하는데, 그 문제집은 한 권을 사면 3개월밖에 못 쓰잖아요. 이거는 한 권을 사면 3년, 4년을 쓸 수 있는 거야. 정말 놀랍지 않아요? 사실 옛날에는 이 책 말고 이런 책들 말고도 이제 뭐 한원조 선생님이 쓰셨던 그 엄마표 수학, 놀이 수학에 관한 책도 있었고, 강미선 선생님이 쓰셨던 책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옛날 책이고 이제 절판이 됐죠. 이제는 절판이 돼서 책이 없는데, 요즘에 마땅히 그런 활동복이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엄마표 수학이 약간 좀 부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인데 보니까 이런 책들이 이렇게 출판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되게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엄마들이 많이 해봤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린아이들이.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금 키오피오 애들 카페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카페에서 지금 제가 교과서 원정대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초등학교 수학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교과서에서 전부 해결이 된다면, 그 이전의 친구들한테는 도대체 내가 뭐를 해주는 게 좋을까? 물론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제가 애들을 데리고 뭐 공원을 가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애들 데리고 박물관에 가서 해줄 것도 있고, 할 건 굉장히 많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저라는 사람이 직접 움직여서 갑자기 애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느닷없이 떠오르는 걸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는 거야. 매뉴얼이 없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뉴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봐요. 엄마표 수학놀이 100일의 기적이죠. 그럼 이 활동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100개네. 아, 나 진짜 100개인지 몰랐네. 아, 근데 확인학습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확인학습이 이렇게 있어. 문제까지 굳이 안 푸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활동만 못해도 97개? 이렇게는 나온다는 거야. 대박이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수학 연산만 있는 거 아니다. 측정 파트 되게 중요하고, 뭐 길이, 높이, 크기 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맨날 하는데 그건 생활에서밖에 얻을 수 없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일 뒤쪽에 보면 실제로 그 활동이 나와요. 측정에 대한 활동. 측정에 대한 활동들이 나와.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 도형을 실제로 움직이는 활동들도 나오고, 규칙 찾는 거 있잖아. 색깔 모양 분류해서 규칙 찾는 거, 물건 크기 비교하고, 레고로 무게 재고, 뭐 길이 재고, 옷걸이로 저울 만들고, 뭐 이런 활동들, 그런 활동들이 나와요. 저는 이제 이거를 꼭 해라 말아라 이게 아니라,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걸 배우는구나라는 걸 엄마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활동을 해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 책을 권하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거야. 자, 아까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5살에서 7살 정도 되는 친구들, 즉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이 수, 양, 길이, 순서, 측정, 뭐 넓이 이런 것들, 어떤 수학이 굉장히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을 활동을 통해서 익히기에 너무 괜찮은 활동들이 많이 모여 있다. 100개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값비싼 교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되게 자주 보는 것들, 옷걸이, 빨래집게, 뭐 휴지심, 종이컵, 달걀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요.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나는 되게 좋다. 왜냐면은 저는 비싼 교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교구가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로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종이컵만도 되게 많이 활용을 해요. 유지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또 괜찮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활동이 굉장히 간단해. 한 활동 자체가.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뭐냐면 자주 봐라. 그리고 쉽게. 자주 보고 쉽게 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표 수학 자꾸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너무 거창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교구 있잖아. 그게 5개 세트가 있어요. 근데 그 교구를 들었다 놨다 그래. 뚜껑 열면 너무 복잡한 거야. 그리고 우리 집 구석에 걔는 이렇게 장식용으로 있고 나는 걔를 잘 안 쳐다봐. 그런 교구가 아마 집에 많을걸? 그런 거. 그러니까 자주 들여다봐야 돼. 쉽게 오리고 자르고 붙이고 좀 구겨져도 걱정 안 되는 거. 좀 맞아도 다칠까봐 걱정 안 되는 그런 교구들이 많은 게 좋아. 근데 이제 만들기 귀찮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한 번 만든 교구를 여러 번 쓴다? 나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이게 초등학교 일단 들어가서 한 9세? 2학년 정도만 돼도 교구 이렇게 자잘한 뭐 휴지심 막 이런 거 갖고 하려고 그러면 막 웃기지도 않는다 이럴걸? 애들이 안 쳐다봐. 그러니까 그때는 학교에서 쓰는 연결막대라던가 제가 자주 보여주는 에그블럭이라던가 뭐 이런 거가 오히려 조금 더 지금 제가 말하는 친구들보다 나이가 좀 있는 거죠. 에그블럭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해도 아무 지장이 없거든. 한 3학년? 좀 느린 애들은 3, 4학년까지도.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걔는 분수나 이런 데서도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걔는 활용하기 나름인데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놀이는 딱 정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하기 너무 괜찮은 거야. 그런 의미에서 엄마가 하기에 좋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소개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저 얘기했잖아요. 제가 맘 먹기 전에 절대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책을 우리 카페에서 한번 학교 가기 전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번 모집을 해서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일단 교재가 있잖아요. 교재가 있고 뭐 제가 그 어떤 저변에 깔린 것들을 항상 보면 많은 엄마들이 엄마표 수학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거에서 재미를 느낀다면 나중에 가서 더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의미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이 그런 교과서 대용의 어떤 5, 7세 친구들을 위한 그런 교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 말씀드렸지만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도서출판 넥서스더라고요. 넥서스 이 회사하고 저하고 같이 콜라보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런 말 꼭 해보고 싶었어.
아주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추첨을 통해서 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주소를 정확히 알려줘야 돼. 왜냐면 이거 출판사에서 직접 보내는 거거든. 알겠죠? 네. 그럼 그거는 메일로 받을까? 주소니까. 그치? 아무튼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탁탁탁 찍어가지고 10분을 해서 커뮤니티에 제가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늦지 않게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셔서 출판사 분들께 연락처를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안녕.